안녕하세요. 오늘은 1장 1개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서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공업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서 쓰여져 있는 것처럼 물리적인 현상이 구현돼 수학적인 방정식을 풀기 위한 방법을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창의적인 어떤 발상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배운 방법들이나 아니면 논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수학과는 달리 이 공업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학적인 문제에 좀 특화돼서 문제를 수학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공업사학은 이미 수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풀어놓은 그런 공학적 문제를 푸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들을 하나하나 소개해가면서 이것들을 배워보고 그대로 반복하면서 배운다, 학습을 하고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교과서에서 쓰여져 있는 것처럼 어떤 방정식을 풀기 위한 방법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수학적인 방정식을 끌어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러한 수학적인 방정식이 밑에 있는 것처럼 미분 방정식, 적분 방정식, 그리고 대수 방정식 등 그런 등등으로 우리가 나타나져 있는데, 여기서 1장에서 배우는 거는 바로 1개 상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냈을 때는 어떤 수학적인 프로세스가 있냐, 이런 거를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개 상미분 방정식의 풀이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분 방정식의 적용 분야, 그래서 이런 어떤 공학적인 어떤 문제에서 1개 상미분 방정식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공업수학을 다시 봐서 1개 상미분 방정식의 풀이를, 그런 절차를 보고 거기에 따르는 해를 우리가 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1개 상미분 방정식이란 이게 뭐냐면은 1개라고 하는 것은 미분이 한 번 미분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미분이 된, 그래서 한 번 미분이 된 도함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밑에 서도 잘 정의를 해놨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y 프라임이 포함하고 있는 상미분 방정식. 그래서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쓰면은 dy dx, 그래서 x를 미분했다라고 하면 dy dx가 되겠고, 또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도 미분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프라임으로 표시도 하는데, 위에 이렇게 도트도 이렇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y 도트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dy dt 혹은 x,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dy dx라든지 dy dt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러한 방정식을 우리가 1개 상미분 방정식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y 프라임은 y, 그리고 y 프라임은 y 플러스 1, y 프라임은 y 플러스 x,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풀기 위해서는 어떤 수학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우리가 유형에 따라서 한번 배워보는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들이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이 1개 상미분 방정식의 종류에 따라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변수분리형 상미분 방정식. 그래서 우리가 변수분리에 대한 내용을 한 차례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 상미분 방정식.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바로 선형 상미분 방정식 이 세 가지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변수 분리형이나 완전 상미분 방정식은 제가 느끼기에는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려움이라고 한번 쓰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변수 분리형이나 완전 상미분 방정식을 이제 그 교과서 앞에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조금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고 이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 비교적 좀 난이도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우리가 변수 분리형이냐 아니면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냐 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풀 때 이제 좀 좌절을 하지 마시고 이 선형 상미분 방정식은 비교적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어려운 것들 먼저 배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학적인 해석의 안에서의 공업수학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공학적인 해석 단계는 우리가 1학년 때 뭐 정역학 시간 혹은 뭐 다른 어떤 역학 시간에 대해서도 아마 배우셨겠지만은 이런 세 가지 단계가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모델링이라고 한번 해보면은 여기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게 바로 이제 자동차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어떤 v라는 속도로 움직였을 때 이러한 어떤 노면을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럴 때 이 노면은 항상 반듯한 게 아니고 이렇게 구불구불한 그런 모양의 형태로 나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t라는 함수로 이렇게 구불구불한 어떤 사인이든 아니면은 이런 어떤 3차 곡선, 어떤 다항함수의 곡선 형태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면을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그 기계를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자동차의 변이가를 구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동차의 변이와 노면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걸 설명하는 게 바로 1단계에서 보는 그런 역학 혹은 모델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현상을 어떤 수학적, 어떤 물리적인 어떤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끌어내냐면은 다음과 같이 이러한 수학적인 모델을 끌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시는 거는 바로 자연현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자연현상 안에서 우리가 수학적인 어떤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어떤 밑에 있는 것처럼 방정식이 끌어나와져 있으면은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은 자연현상에서 방정식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정식을 푸는 게 바로 공업수학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업수학의 방법을 이용해서 이런 어떤 자동차의 어떤 변이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또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동차의 변이를 단순히 계산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역학으로 넘어가서 설계를 변경해서 이 XT를 좀 낮춘다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보완을 한다. 이런 등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3단계에는 우리가 이런 현상을 해석을 하고 있어서 이런 차량이 뭐 진동을 하고 있다. 혹은 기계가 재료가 손상이 우려된다. 이런 등등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어떤 결과를 배울 때 중간에서 우리가 수학적인 어떤 단계를 이용해서 해를 끌어내는 방법이 바로 공업수학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이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은 영어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미지함수의 도함수, 이 도함수가
딜리베이티브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그런 방정식을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정식은 크게 말해서 뭐 1개, 2개, 3개 이렇게도 나눌 수는 있겠지만은 가장 큰 범주는 바로 상미분 방정식 그리고 편미분 방정식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미분 방정식은 ODE라고 표현도 하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뜻인 거냐면은 독립변수가 한 개다. 이런 표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뭐 여러 가지의 뭐 미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가령 y라는 어떤 함수가 있으면은 이 함수를 우리가 x로만 미분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y라고 하는 함수는 x에 대한 함수로 이런 단일 변수에 대한 함수. 그래서 이 단일 변수에 대한 함수의 도함수로 이루어진 게 바로 상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보면은 이런 식으로 y'이라고 하는 것은 sin x. 그래서 이것도 다시 쓰면은 dy dx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변수는 우리가 x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에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은 y의 더블 프라임. 그래서 이계도함수. 그래서 이계도함수 플러스 9y라고 하는 것은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2x 승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립변수가 x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계도함수뿐만이 아니고 3계도함수. 그래서 세 번도 미분한 형태로 이렇게 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도 이러한 경우도 역시 독립변수가 x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상미분 방정식에 반해서 이제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PD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미분 방정식은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이다. 그래서 XY 혹은 XYZ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시간에 대한 또 개념도 배우는데 공업 역학에서는 우리가 동력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도 미분하면은 뭐 변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 그 다음에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과 그 다음에 x, y, z에 대한 미분 형태가 다 섞여져 있는 거.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d라고 읽지 않고요, 요런 어떤 육자 모양 뒤집어 놓은 표현을 파샬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라운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라운드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근데 파샬이라는 표현도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끔 가다가 이제 파샬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라운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라운드 스퀘어 u의 라운드 x 스퀘어 플러스 라운드 스퀘어 u의 라운드 스퀘어 y다. 그래서 이퀄 0. 그래서 이런 형태로 풀면은 편미분 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편미분 방정식 풀이는 여기서 다루지 않고 이번 공업수학에서는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도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라는 표현을 쓰는데 개는 이제 영어로 오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도함수 중에서 가장 많이 미분된 숫자를 우리가 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최고차 미분의 개수를 우리가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y'만 있을 때는 이거를 최고차항이 이제 1개 도함수기 때문에 이제 1개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y의 더블 프라임이면은 2개, 그리고 그 다음에 트리플 프라임이면은 우리가 3개 미분 방정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는 다 1장, 2장, 3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1개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미지수 y와 도함수 y 프라임 그리고 변수 x의 형태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태를 보면 또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개 도함수든 뭐 각각의 뭐 상미분 방정식이든 간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양함수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explicit form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미분계수가 한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우변에 쏠려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explicit for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implicit form이라고 하는 것은 음함수의 형태. 그래서 한쪽으로 다 쏠려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다 쏠려 있고 그리고 끝에는 이제 이꼴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함수를 우리가 음함수 형태로 바꿔주면은 이거를 뭐예요? 우변으로 다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y'은 마이너스 f의 x의 y다. 이꼴 0이다. 그래서 이 형태는 역시 뭐냐면은 음함수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계에서는 이게 크게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나중에 뭐 어떤 이걸 가지고 수치 해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형태를 좀 바꿔서 좀 뭐죠 또 쉬운 어떤 고급 어떤 메소드를 풀 때는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알아두고 지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솔루션도 결국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거는 이 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해, 단일해, 혹은 뭐냐면은 뭐 무수히 많은 해, 혹은 해가 없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밖에 없었는데 뭐였죠? 뭐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혹은 또 이제 더 다른 방정식을 우리가 풀 때는 이 해라는 종류도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해 개수에 따른 게 아닌 거고요. 이건 형태에 따라 다른 건데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네럴 솔루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정이 되지 않는 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가 첫 단계는 무수히 많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특수한 어떤 경우가 있으면은 그 일반해가 단일해로 바뀌는, 그 단일해로 바뀌기 전에는 우리가 일반의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분으로 따지면 적분산수가 존재하는 해. 그래서 결정이 되지 않는 그런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분상수는 우리가 영어로 C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정이 안 된 해다. 그래서 뭐 부정 적분할 때 이런 어떤 표현을 많이 쓸 거고요.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해라고 해서 이제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되어 있고요. 적분상수가 특정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적분 같은 경우에는 띠가 있는 경우가 바로 특수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많이 접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좀 접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떤 거냐면은 특이해라고 합니다. 특이해. 그래서 싱귤러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냐면은 일반해로 표현이 불가능한 해. 그래서 보통은 이 특이해는 이제 비선형 방정식의 해라든지 그런 경우에 좀 많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싱글러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자, y 프라임의 제곱 형태. 그래서 이런 제곱 형태가 사실은 비선형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저희가 선형 비선형을 아직 논하지는 않았는데 보통은 이제 선형이라고 하면은 어렵지만은 우리가 손으로 좀 풀 수 있는 것들 보통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한 정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선형이라고 하면은 손으로 풀 수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비선형이라고 하면은 손으로 풀 수는 있습니다. 물론 풀 수는 있는데 손으로 풀 수 있는 경우가 고작 해봐야 한 5% 미만. 전부 다 풀리진 않습니다. 손으로 안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손으로 안 풀리는 경우는 거의 90%에서 95%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거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비선형 방정식을 풀 때는 좀 가정을 좀 만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형태는 이제 비선형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물론 이제 이런 형태는 비선형이지만은 손으로 어느 정도는 좀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풀어보면은 일반해라고 하는 것은 cx-c 제곱 형태.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조건이 있으면 바로 특수해. 그래서 개수가 정해져 있는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특수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로 표현이 안 되는 형태. 그래서 여기는 x의 제곱이 없기 때문에 특이에는 x의 제곱 이런 형태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특이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는 좀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알고 서서히 좀 알아가는 방향으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초기값 문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값은 이니셜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경우냐면은 주어진 초기 조건, 초기 조건이 있는데 보통은 초기 조건은 x가 0일 때 혹은 t가 0일 때 꼭 0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x가 어떤 상수 a라는 상수였을 때 혹은 t가 a라는 상수일 때 어떤 값들이 존재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초기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특수회를 구하는 방법,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초기값 문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방정식이 이렇게 존재를 하면 반드시 방정식과 함께 초기 조건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다음 방정식의 일반회를 풀어봐라. 그래서 y'은 3y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형태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자,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y'을 우리가 d를 이용해서 dy dx로 표현하겠습니다. dy dx는 3y가 되겠고요. 그래서 한쪽은 우리가 dx를 넘겨주고요, 다른 한쪽은 dy가 있기 때문에 y를 다 한꺼번에 넘겨준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왼쪽에 있는 좌변은 1/y d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3dx 요렇게 돼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분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헬의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요 형태를 나중에도 배우겠지만은 변수분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수분리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여기는 y만에 대한 함수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x에 대한 함수입니다. 이 앞에 3이라는 상수는 우리가 아무데나 넘겨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우변에다가 넘겨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였을 때는 양변을 이렇게 적분을 취해줘서 문제를 풀면 좀 쉽게 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좌변은 이제 lny가 되겠고요. 우변은 상수 3만 있었기 때문에 3x 플러스 c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다 y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y라고 하는 것은 y는 익스포넨셜의 3의 플러스 c가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익스포넨셜 c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앞으로 끄집어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것 자체가 미지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크게 그냥 c라고 써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c를 이렇게 써도 아니면 익스포넨셜 라지 c를 이렇게 써도 뭐 둘 다 가능한 표현인데, 되도록이면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표현을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그래서 c의 익스포넨셜 3x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c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은, 이 c는 아직 문제는 안 나와 있지만은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기 조건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다음 방정식의 초기값 문제를 풀어봐라.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방정식이죠. 그래서 그 방정식에 우리가 해를 앞에서 구했기 때문에 초기 조건을 적용하면 해보면은, 자, y의 x 대신에 우리가 0을 넣는 거고요. c의 x 익스포넨셜의 0승이니까 결국에는 요 값은 y0라고 하는 것은 5.7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제로는 1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c는 5.7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c를 5.7을 대입해 주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우리가 배운 게 바로 어떤 형태냐면 변수 분리형 상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eparable equation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쪽은 y, 한쪽은 x로 구성이 되도록 우리가 분리를 해주는 방법. 그래서 그럼 분리를 해주면은 결국에는 변수 분리형의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의 y, g라는 함수의 y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y'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는 fx가 존재를 할 때, g의 y라고 하는 것은, 자, y'은 dy dx가 되겠죠. 그래서 dy dx는 equal fx. 그래서 dx를 우변으로 넘겨주면은, 한쪽은 y에 대한 함수, 그리고 다른 한쪽은 x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어떻게 주냐면은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변수 분리형 방정식의 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 분리형 방정식은 그렇게 절차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y, 한쪽으로는 x로 넘겨주고요. 그래서 양변으로 적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적분을 해줄 때 적분상수 c 가 이런 식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까지 같이 계산해 주려면은 초기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에서의 변수 분리법인데, 사실은 이 변수 분리법은 나중에 추후에 배우실지도 모르겠지만은 편미분 방정식을 풀 때도 이러한 유사한 방법으로 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변수 분리를 이용해서 한쪽은 x에 대한 함수, 한쪽은 y에 대한 함수를 놓게 되면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값은 어떤 일정한 상수로 고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변수분리법인데, 여기서는 그냥 양변으로 적분을 해서 그냥 적분상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을 우리가 넘겨주면은 이게 dy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요렇게 dy dx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 over 1 플러스 y 스퀘어가 되는 거고, dy dx는 equal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쪽을 우리가 x, 다른 한쪽을 우리가 y로 넘겨주면은 한쪽은 y, 한쪽은 x. 그래서 x 함수와 y 함수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변수 분리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양변에 적분을 취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을 취해주고, 또 그 다음에 x쪽의 우변을 우리가 적분을 취해주고, 한쪽에다가는 적분상수를 붙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좌변은 제가 지난 시간에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형태가 뭐냐면 바로 아크탄젠트입니다. 그래서 아크탄젠트 y,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크탄젠트는 탄젠트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탄젠트를 다 씌워주면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y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x 플러스 c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미분 방정식과 초기값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이라고 하는 것은 50에 마이너스 y 오브 10, 아니, 10이 아니죠. 그죠? 100죠. 그렇죠? 그래서 1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형태에서 이제 초기 조건까지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변수를 분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 y'은 뭐 x, 뭐 dy dx라고 보기도 하는데, 여기는 그냥 t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t든 x든. 자, 그래서 dy dx dt. 자, 요렇게 되는 거는 50의 마이너스 y 오브 10이다. y 오브 10이 아니고 y 오브 100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양변에 한쪽은 y만의 함수, 한쪽은
우리가 t에 대한 함수로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먼저 100을 곱해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쪽으로 넘겨줬을 때 다른 한쪽은 t에 대한 함수, 다른 한쪽은 y에 대한 함수. 그랬기 때문에 변수가 분리가 되죠. 그래서 양쪽에 적분을 다음과 같이 취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자, 요런 형태. 100이라고 하는 것도 상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만 남기 때문에, 자, 1 over y 형태인 거죠. 자, 이럴 때는 적분을 해주면은 자연노고 ln이 나오죠. 그래서 100에 ln에 y-500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t에 플러스 c 적분상수가 붙겠죠. 자, 그래서 양변을 100으로 넘어주고 ln을 익스포넨셜로 바꿔주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초기값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t 대신에 0을 집어넣어 주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0은 값은 100이었었죠. 그래서 c 값은 마이너스 4900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4900이라고 하는 것도 계산해 보면은 yt라고 하는 것은 5000에 마이너스 4900의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t 오브 10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변수분리법의 또 다른 방법이 되겠는데요. 바로 변수 분리가 가능하면은 앞에 있는 것처럼 분리해서 바로 적분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분리는 되는데 분리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를 좀 바꿔주는 방법을 바로 확장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모양이 어떻게 생겨 있냐면요. y를 우리가 x로 나눠져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은 f의 y of x. 그래서 이런 형태는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이 안에 있는 거를 치환해주면 좀 간단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치환 어떤 미분이라고도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아예 그냥 u를 y of x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풀리냐면은, 자, u의 y of x가 되겠고요. 결국에는 y는 u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양쪽에다가 x로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dy d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앞에 거 미분 플러스 뒤에 거 미분이죠. 그래서 앞에 거 u, du dx x 그리고 플러스 u의 x니까는 뒤에 거 미분하면은 그냥 u만 남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또 우리가 축약해서 쓰면은 y'이라고 하는 것은 u' x에 플러스 u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치환을 해서 풀면은 y' 대신에 u' x 플러스 u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 of u는 그냥 fu가 되겠죠. 그래서 변수 분리에 의해서 한쪽은 u에 대한 함수, 한쪽은 x에 대한 함수를 남겨주면은 자, 먼저 u에 대한 함수를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u'u가 되는데 요거는 du dx 그 다음에 x가 되겠죠. 그래서 한쪽은 x에 대해서 남겨주고 한쪽은 u에 대해서 남겨주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u, 한쪽은 x죠. 그래서 변수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양쪽을 어떻게 해주냐? 적분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는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du입니다. du. 네,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식을 보면은 du dx의 x가 되겠죠. 그리고 fu 마이너스 u가 됩니다. 그래서 한쪽을 이쪽으로 넘겨주고 이쪽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밑에 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적분을 해주면은 인테그랄에 다음과 같은 분모 형태로
분수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분수 형태로 나오고 이 문제를 풀면은 u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를 구하고 나면은 다시 어디에 대입해 주냐? y는 ux에다가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u에 대해서 u를 구한 것에다가 x를 곱해 주면은 거기에 따른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문제를 보면은 자, 다음 미분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가 2xy를 그냥 한번 나눠줘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함수 형태로 나눠주면은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1 over 2 y over x 마이너스 x over y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것도 y over x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u로 바꿔주면은 요걸 u로 바꿔주면은 요거는 u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y 프라임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u 프라임 x에 플러스 u가 된다. 이런 형태로 바뀌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식을 쓰면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u 프라임도 마찬가지로 du dx로 나타낼 수가 있고 다시 또 우변을 이용해서 남겨줘서 문제를 풀면은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서 한쪽은 x, 한쪽은 u에 대해서 넘겨주면 다음과 같이 변수가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u의 함수, 오른쪽은 x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적분을 해주면은 이제 밑에 있는 식처럼 나오겠고요. 그래서 적분을 해주면은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ln, 네, x 스퀘어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1 over ln은 애시당초 그냥 ln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ln x에 플러스 c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냥 c의 형태로 놔둬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lnc로 치환해가지고 다르게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그랬을 때는 뭐 ln의 c over 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그럼 안에 거 있는 것끼리 같다라고 두면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u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식은 y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x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 양변을 제곱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cx.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치환으로 잘해주면 사실은 이거는 어떤 형태냐? x랑 y의 원운동 방정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도 우리가 나타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을 배웠고요. 이제 두 번째로 두 번째 형태는 어떻게 되냐? 완전 미분 방정식이라는 그런 형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고요. 앞에서도 변수 분리법도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완전 미분 방정식 이런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 방정식 m이라는 함수. 그래서 m이라는 함수는 x랑 y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그 함수의 dx 플러스 n의 dy는 이꼴 0이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때 완전 미분 방정식은 뭐냐면은 m이라는 함수는 어떤 임의의 함수, 이 u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임의의 함수입니다. 임의의 함수. 그래서 미지의 함수 혹은 임의의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임의의 함수의 x의 미분값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함수의 y의 미분값을 만족을 하면은 이 형태는 완전 미분 방정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건이 많죠. 그래서 그런 조건을 다 만족을 했을 때는 우리가 완전 미분 방정식의 해는 굉장히 해가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순한 해의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미분 방정식인 경우에는 m 대신에 라운드 u 라운드 x n 대신에는 라운드 u 라운드 y를 넣어주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지워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이 라운드 u가 아닙니다. 그냥 라운드 u에 이거 x, y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그냥 0이 된다.
그래서 이게 만전 미분 방정식의 어떤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끝에 있는 du가 0이라고 하는 것은 u를 미분해봤자 0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u라는 것은 상수가 된다. 그래서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미분 방정식의 필요 충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m이라고 하는 것은 라운드 라운드 x라고 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m은 라운드 u 라운드 x, 그리고 n은 라운드 u 라운드 y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를 각각에 대해서 이 식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미분 방정식은 m은 임의의 x의 기울기, 그리고 n은 임의의 함수의 y에 대한 어떤 기울기를 가지면은 이런 형태를 반드시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해서 대입을 해주면은 좌변은 어떻게 되냐? 밑에 되어 있네요. 라운드 n 라운드 x는 라운드 u 라운드 x 형태가 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x랑 y 한 번씩 미분해 준 형태. 그리고 x랑 y 순서를 바꿔서 du dy라고 하는 것은 결국 n이잖아요. 그래서 라운드 n 라운드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식과 이 식은 같다. 그래서 이게 완전 미분 방정식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인지 완전 미분 방정식인지 아닌지는 이 식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미분 방정식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경우 두 가지 중에 쉬운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이 이제 라운드 라운드 x, 그래서 dx에 대해서 적분하기가 쉽다라고 하면은 m을 x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적분 상수는 어떻게 되냐? x라는 걸 적분했기 때문에 y라는 상수가 달려 있을 거고요. 그래서 ky를 구하는 거는 어떻게 해주냐? 이 x를 다시 한번 거꾸로 미분해 주는 겁니다. y에 대해서요. 그래서 y에 대해서 미분해 줬을 때 dk dy, 요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이 앞에 있는 식과 다 합해가지고 n에 대한 함수다. 그래서 n에 대한 함수는 이미 알고 있고 이 적분식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dk dy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y에 대해서 적분해주면은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가 좀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좀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경우에 2번은 x가 y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y를 상대적으로 n을 상대적으로 y로 적분해 줬을 때 좀 편하다고 생각하면은 경우 두 번째를 이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n을 통해서 우리가 u를 y 적분을 이용해서 u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형태에 따라서 적분상수는 x에 대한 적분상수가 나올 겁니다. 역시 x로 미분을 하면은 결국엔 그 값은 m의 xy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수를 비교해주면은 dl, dx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lx는 우리가 적분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미분 방정식을 풀어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코사인 안에 이렇게 x나 y가 있기 때문에 변수를 분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 완전 미분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 완전 미분 방정식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판별을 해주는 거는 아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네모 박스 요거를 만족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족한지를 보려면은 자, 코사인 x 플러스 y라고 하는 것은 m이었고요. 그 다음에 dy 앞에 있는 요런 길다란 식은 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y에 대해서 미분, n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줬을 때 값이 마이너스 사인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 미분 방정식이 성립이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완전 방정식을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완전 미분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적분이 어느 게 편하냐면은 그냥 코사인 하나 있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하나 있는 것짜리를 우리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주면은 m이라고 하는 것은 라운드요 라운드 x 그 다음에 코사인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u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의 코사인 x 플러스 y가 되는 거고 x로 적분을 했기 때문에 k는 y에 대한 함수일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주면은 코사인 x 플러스 y는 ky다. 그럼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dk dy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그 값은 뭐냐면은 3y제곱에 플러스 2y가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적분을 해주면은 진정한 k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k를 어디다가 대입해 주냐면은 원래 있었던 이 ky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를 풀면은 결국에는 u라고 하는 것은 사인의 y 3승 플러스 y 2승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를 검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증하는 거는 아까에 대해서 완전 미분 방정식에다가 완미방에다가 넣어서 다시 문제를 풀어줬을 때 실질적으로 값이 맞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풀어도 되고 아니면 원래 있었던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DU였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완전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이 해를 바꿔줄 수만 있으면은 아까처럼 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완전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려면은 어떤 함수를 또 곱해주어서 만족을 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어떤 함수를 우리가 f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f를 우리가 적분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분이 처음에는 완전 미분 방정식이 아니었다가 이 적분인자를 구해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역시 완전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해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143의 문제를 보면은 자, 밑에 있는 게 미분 방정식, 완전 미분 방정식인지를 검증 한번 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y의 dx 플러스 x의 dy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y는 m이 되겠고요. 그리고 x는 n이 되죠. 자, 그럼 m은 마이너스 y, n은 x다. 한쪽은 y에 대한 미분, 한쪽은 x에 대한 미분했을 때 두 개는 값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전 미분 방정식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의 문제로 풀 수가 있는데 이거는 완전 미분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려면은 어떤 함수를 곱해줘도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함수를 f라고 하고 이거를 적분인자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적분인자를 이것도 구하는 걸 우리가 한번 배워볼 텐데 일단 여기서는 구해진 거를 그냥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1 오브 x 스퀘어를 곱하면 된대요. 자, 그래서 곱해주면은 결국에는 m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y 오브 x 스퀘어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것은 1 오브 x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당돼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한쪽은 y에 대한 식으로 미분 한쪽은 x에 대한 식으로 미분해주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완전 방정식이 미분 방정식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분인자를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인자 곱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변이 0이기 때문에 곱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면은 p의 dx 플러스 q의 dy는 결국에는 양변에다가 f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적분상수가 이제 만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적분인자를 곱해주면은 요거는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 미분 방정식의 조건은 라운드 m, 라운드 y는 라운드 n의 라운드 x다. 이렇게
아까 구했었죠. 그래서 m 대신에 fp, n 대신에 fq를 넣어주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넣어주고 나서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라운드 y f 라운드 f 라운드 y는 p 플러스 f는 라운드 p의 라운드 y 라운드 fx q에 플러스 f의 라운드 q 라운드 x.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되냐, 이 두 변수에 대한 적분인자는 찾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 교과 과정에서는 이 두 변수에 대한 적분인자를 풀지 않고요.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만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혹은 fx를 x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fy를 y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적분인자를 이 변수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1변수로 봐서 곱해줬을 때 완전 미분 방정식이 성립이 되는지를 만 만족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완전 미분 방정식의 변형된 조건, 이 조건에다가 fx인 경우, fy인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쪽은 fx를 구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다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했었던 거를 줄여서 쓰면은 라운드 f 라운드 y는 그냥 fy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런 아래 첨자는 그 해당되는 변수에 미분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원래의 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자, 만약에 적분인자를 우리가 fx라고 두면은 어떻게 되냐? 요게 0이겠죠. f를 y로 미분하면 0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수 취급을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f'은 요거는 뭐냐면 f 요렇게 될 겁니다. 프라임 요렇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주면은 f의 py, f'q, fqx 요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fq로 나눠주면은 다음과 같은 요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의 원식을 그대로 한번 써주면은 어떻게 되냐? 자, 한쪽을 넘겨주겠습니다. 이걸 이쪽으로 넘겨주고요. 문제를 풀면은 결국에는 f분의 1의 df dx 그 다음에 q분의 1의 라운드 p 라운드 y 마이너스 라운드 q 라운드 x. 그래서 요 식을 뭘로 놓을 거냐면요, rx라고 둘 겁니다. 그렇죠? 이 절차를 이게 보는 게 처음 바로 보자마자 이해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rx라고 하는 것은 1 over f, df d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f에 대한 함수, 한쪽으로는 x에 대한 함수. 그래서 양변은 뭐 해주냐? 적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쪽 왼쪽에 있는 거는 ln f,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인테그랄의 rx dx가 되겠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는 건 바로 fx입니다. 그래서 fx는 익스포넨셜의 인테그랄의 rx dx. 그래서 rx라고 하는 것은 아까처럼 q분의 1의 라운드 p 라운드 y 마이너스 라운드 q 라운드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를 구했기 때문에 아까 원식에다가 어떻게 해줘요?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f의 px 플러스 f의 qy 이렇게 있었죠. 그랬을 때 요게 m, 요게 n이기 때문에 그냥 아까처럼의 완전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적분인자가 y일 때예요. y일 때. 자, y일 때는 어떤 게 0이냐? 이게 0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fy는 y''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다음과 같은 이렇게 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나누기로 fp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다시 또 우변으로 넘겨주면은
결국에는 1 over f의 df dy.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이 형태는 이제 뭐에 대한 함수냐? y에 대한 함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변수 분리법이 된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fy는 인테그랄의 ry dy 이렇게 돼서 이 ri라고 하는 것은 아까 썼던 1 over p의 라운드 q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p의 라운드 y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요식들이 바로 완전 미분 방정식인지를 판별해봐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쪽은 P, 이쪽은 Q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M과 N이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P와 Q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하나는 Y에 대한 미분, 하나는 X에 대한 미분을 해주면은 결국에는 같지가 않기 때문에 완전 미분 방정식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분인자를 곱해서 우리가 완전 방정식의 형태로 만들어 줄 건데, 적분인자는 아까처럼 fx와 fy가 있다라고 해보겠죠. 자, 그러면은 fx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기 전에 rx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인테그랄에 뭐예요? fx는 인테그랄에 r x의 dx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fx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 fy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인테그랄의 이스퍼넨셜의 인테그랄 ry의 dy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rx를 우리가 구했을 때 이게 x만에 대한 함수로 쭉 나와야 되죠. 그쵸? 자, 그래서 p와 q를 대입해줘서 쭉 문제를 풀어주면은 y에 대한 함수가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분인자가 존재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뭘 써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요거는 이제 y만의 함수가 나오는 경우, 그래서 ry라고 하는 것을 쭉 한번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1이 요런 형태가 나오는데, 요 형태는 결국에는 이거 y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렇죠? 상수는 모든 변수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fy라고 하는 것을 쭉 계산해 보면은 이스퍼니저 마이너스 y다. 그럼 마이너스 y를 곱해주면은 이스퍼니저 마이너스 y를 곱해주면은 이게 뭐예요? 상미분 방정식 형태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f죠. 요게 q, p, 요게 q, 요거는 f. 그래서 요런 어떤 형태가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일반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둘 중 아무거나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x로 미분, 왼쪽을 써볼게요. 요 식. 그래서 요게 이제 x로 미분이 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은 라운드율 라운드 x. 자, 이렇게 되는 거는, 자, 적분해주면은 u의 x, y 이렇게 되는 거고, 인테그랄에 x의 2의 x승 플러스 y.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적분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되겠고, 적분상수는 y에 대한 식이 되겠죠. 그래서 적분상수를 구해주기 위해서 y를 미분해줍니다. 그러면 y를 미분해주면은 그 식이 요 식이 되겠죠. 그래서 값을 비교해주면 결국에는 y'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y승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프라임을 벗겨줘서 미분을 해주면, 적분을 해주면은 ky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u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요식, 그쵸?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식에다가 결국에는 u 이스퍼니저 마이너스 y. 그래서 이게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해가 됩니다. u. 자, 그래서 이 식에 대해서 우리가 특수해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초기 조건을 바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은 뭐냐면 결국에는 y0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 결국에는 x 대신에 0, y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C라고 하는 것은 이스포넨셜의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축 플레임으로 쓰면은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형태인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미분 방정식은 사실은 앞에서 배웠던 완전 미분 방정식 혹은 변수 분리법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은 이 선형 미분 방정식이 그냥 일반적인 절차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선형 미분 방정식은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 y 프라임 플러스 pxy 플러스는 rx다. 그래서 이 끝에 있는 rx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가 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rx가 0일 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제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호모지니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많이 들을 얘기입니다. 많이 들을 얘기. 그리고 이게 0이 아닌 경우에는 비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non homogeneous linear ODE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선형에는 제차와 비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띄고요. 그 다음에 선형이 아닌 비선형. 그래서 비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non-linear differential equatio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공학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은 그 안에서는 선형 시스템이 굉장히 많을 건데 실상은 사실은 비선형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근데 비선형을 안 다루냐? 비선형 손으로 풀기가 어렵고 문제 푸는 현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선형으로 가정해서 문제를 풀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선형 미분 방정식을 보면은 미지의 함수와 도함수의 관계가 비선형인 경우. 그래서 선형은 보통 이렇습니다. 보통은 배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1이었을 때 응답이 3이 나왔다고 하면은 2를 우리가 누르면은 6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배수로 이렇게 뛰잖아요. 2배. 그래서 내가 2배를 넣어주면은 값도 2배가 넣어주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선형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선형성은 약간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1을 넣어줬을 때 내가 3을 넣어주면은 2 넣어주면은 왠지 6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6보다 크거나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8. 요 정도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비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2배로 넣어준 것만큼 2배가 아니고 뭐예요? 2.5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비율이 안 맞는 겁니다. 내가 넣은 비율에 대해서 응답이 너무 크게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기 함수의 제곱 요런 형태 아니면 함수의 루트가 있는 경우 그래서 요런 경우는 비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보통은. 그리고 선형과 비선형을 나누려면은 이 밑에 있는 이식을 만족을 하냐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라고 하는 것은 AX 플러스 AX1 플러스 BX2 라고 하는 거는 이 상수도 각각 쪼개지고 플러스도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A의 F의 X1 플러스 B의 X2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거. 그래서 연산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덧셈 마이너스 이런 거는 선형 연산자죠. 왜냐하면 다 이게 쪼개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도 미분해주면은 이 상수로 튀어나오고요. 그냥 본 함수들이 미분이 되어 있고 플러스는 그대로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바로 미분 연산자는 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곱이거나 루트는 비선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 보면은 분명히 값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형태가 바로 이렇게 스탠다드 폼. 이래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두
방정식은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인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케이스를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y'은 p, x, y, 그리고 r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우리가 rx를 입력이라고 하고 출력을 yx다 이렇게 표현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입출력은 뭐냐면은 입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인 겁니다. 입력을 모르는데 출력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값이고 출력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거는 y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해법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차의 미분방정식의 해법. 첫 번째는 이제 변수분리법을 쓰셔도 되겠고요. 변수분리법을 한번 해보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은, 제차 미분방정식. 그러니까 그러니까 rx는 이꼴 0이다. 요 형태는 요런 어떤 방정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변수를 분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y라고 하는 것은 dy dx고, 한쪽은 어떻게 해주냐면은, 우변으로 넘겨서 양함수의 형태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y를 좌변, dx를 우변으로 넘겨주면은 결국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양쪽을 적분해주면은 ln의 y 형태, 그리고 마이너스의 ln 인테그랄의 px dx, 그리고 이 형태는 적분상수가 이렇게 또 붙겠죠. 그래서 y를 해주면은 결국에는 이 승이 다시 올라가겠고요. y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스퍼네셜 마이너스 인테그랄의 px dx, 그 다음에 이스퍼네셜의 c, 이게 이게 스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 c 스타라고 하는 거, 이스퍼네셜 c 스타는 그냥 한꺼번에 c라고 둬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개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y라고 하는 것을 이런 형태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방법처럼 변수를 분리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완전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형태로 배우면은 문제를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문제를 풀면은, 자, y 플러스 px의 y는 rx다. 그래서 양쪽에 dy dx, 양함수의 형태로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dx를 양변에 곱해줍니다. 그럼 라지 p라고 하는 것은 요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이 뭐냐면은 이게 q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한쪽은 y, 한쪽을 x에 대해서 미분해줘서 같은지 안 같은지를 비교해보니까 결국에는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 미분 방정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차 미분 방정식의 완전 미분 방정식 형태는 무조건 뭐를 해주냐? 적분 인자를 항상 동반해 줘야 됩니다. 거의 같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구해주면 적분 인자는, 자, rx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rx는 1 over q에 라운드 p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q 라운드 x. 그래서 요게 계산해보면은, 값을 넣어서 계산해보면 결국엔 요게 px입니다. 왜냐면 요게 1이죠. 요건 0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라지 p 라지 x는 아까 앞에서 구했던 것처럼 p에 대한 그런 함수가 되겠고, 그래서 f분의 1의 라지 f 라지 x, d 라지 f의 dx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해로 바꿔주면은 f라는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분인자를 곱해서 해를 구하면은, 그렇죠? 좀 복잡하죠? 그래서 한번 듣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지 f 대신에 이 이스퍼넨셜을 요거를 쓴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곱하고 요거를 곱하면은 완전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앞에 있는 게 뭐냐면은 요 앞에 있는 게 라운드 U 라운드 X, 요 뒤에 있는 게 바로 라운드 U 라운드 Y. 그래서 요 형태로 적분해 주는 게 좀 편하겠죠. 그래서 라운드 U 라운드 Y라고 하는 것을 결국엔 뭐예요? 양변에 Y를 적분해 주면은 U고, 한쪽은
요거는 이제 x만의 함수잖아요. 그래서 y가 그냥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l의 x에 대한 함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또 반대로 해주면은 x를 통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결국에는 lx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자, 요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원래 식을 갖다 비교해 보면은 요 식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요게 미분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값을 보면은 결국에는 L'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Rx의 이스포넨셜 인테그랄의 P dx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또 적분해 준다 면은 Rx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Rx라고 하는 것은 적분해 주면은 결국에는 요 식을 그냥 통째로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인테그랄의 Rx의 이스포넨셜의 인테그랄의 P dx 그리고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식을 이 앞에 있는 이 식에다가 대입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uxy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리고 uxy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완전 미분 방정식 형태이기 때문에 적분상수, 아니 적분상수가 아니고 그냥 상수 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c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구할 거는 또 도로 뭐였냐? 자, 어떤 거였냐면은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y를 구할 거예요. y. 그러면 이거를 뭐 어떻게 줘요? 넘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y는 이스포넨셜 인테그랄의 p dx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복잡한 적분의 플러스 적분상수 c.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은 오면은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y라고 하는 것은 이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인테그랄의 p dx 인테그랄의 r의 이스포넨셜의 인테그랄 p dx p dx 플러스 c.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굳이 외우지 마세요. 만약에 이게 시험 이게 뭐였죠? 이거를 뭐였죠? 이렇게 절차에 대해서만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정규 수업에서는 제가 외우지 말라고 할 거고요. 만약에 외우라고 하면은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갖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유도된 거요. 그래서 y 프라임은 y는 탄젠트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인의 2x 그리고 y0는 이꼴 1이다. 그래서 이런 형태였을 때 상미분 방정식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의 px는 탄젠트, rx는 sin 2x. sin 2x는 이거는 뭐 백악공식이기 때문에 2의 sin x,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원래 식에다가. 그래서 yx는 아까 p 구해줬던 거. 그 다음에 rx는 여기다가 대입해주고요. p는 여기다가도 대입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쭉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자, 인테그랄 탄젠트 x를 다시 구해보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ln의 sin x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인테그랄 이스포넨셜 인테그랄 탄젠트 x는 ln이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은 코사인 x분의 1 요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승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x 형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x로 되는 거고요. 아까 사인의 200각 공식은 2 사인 x 코사인 x 그리고 요거는 x분의 1 이렇게 약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c는 코사인 x 이렇게 곱해주고요. 2 사인 x는 2 코사인 x의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 곱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을 적용을 하면은 x 대신에 0을 넣고요.
그리고 y 대신에 1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c는 3이다. 그래서 대입해 주면은 특수에도 역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들은 보통은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이 유도 과정을 또뭐 너무 자세하게는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형태가 뭐 매틀랩, 뭐 매스매티카 이런 데 녹여져 있어가지고 요런 형태를 풀 때는 PX나 RX 이게 구해서 뭐 미분이 되는 형태로 메이플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미분이 됩니다. 그래서 미분이 돼서 값을 가면은 이게 이제 구했을 때 이거를 어, 기호 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호 함수의 미분. 그래서 이거는 약간 뭐 매틀랩의 어떤 특수한 그런 또 케이스라고 되는데 그래서 SYMS 이게 시메트릭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메트릭 예 그런 어떤 심볼릭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시메트릭은 우리가 대칭이죠. 그래서 심볼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심볼릭을 우리가 시켜줘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이 매틀랩 안에서도 이 PX, RX 이 두 가지 형태로 로도 이런 어떤 Y에 대한 어떤 일반 형태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뭐 substitute라는 어떤 그런 함수를 써서 대입을 해주면은 결국에는 이제 솔루션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다 그런 식으로 형태로 나와져 있고요. 손으로 풀 때는 이 식을 뭐 외운다라기보다는 어떻게 유도되는지만 그냥 개략적으로 아시고 쓸 때는 어디에 P가 X가 있고 어디에 RX다라는 것만 아셔서 대입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